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매일 정리 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 빈칸 문제죠. 자,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랍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 5억. 이때 1세대 1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했다. 뭘 말하는 거죠? 비과세 말하는 거죠?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그런데 얼마 여러분? 15억 원에 양도했다. 15억 원에 양도해서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여러분. 고가주택. 그러면 무슨 요건 충족해서도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뭐가 되는 게 과세가 되죠.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전액과세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무슨 계산 여러분? 안분 계산한 거죠. 그럼 양도가 얼마 여러분? 15억 원에서 상수 12억을 뺀 금액을 양도가 15억에서 나눈 비율을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15분의 3 15분의 3이니까 몇 프로 여러분? 3분의 5에서 3분의 15가 되니까 20%인가 여러분? 20%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왔다 했죠 지금? 양도 차익이 5억 원이고 이때 과세가 되는 비율은 몇 프로 여러분? 20%만 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이 얼마다 하면 1억 원이 바로 과세가 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 계속해서 좀 나오기도 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일 때 무슨 계산한다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분 계산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곧바로 이제 우리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죠? 12억 원이죠? 12억 원이다. 자, 그러면 양도 당시 12억 이하면 여러분, 요거는 뭐죠, 여러분? 일반 주택이죠, 여러분? 일반 주택.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면 이제 고가 주택이 되는 건데 12억이니까 뭐라는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일반 주택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한 거죠. 이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뭐다 하면 겸용주택이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인 겸용주택일 때는 크기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주택의 면적과 주택의 면적의 크기를 비교해서 전부를 주택을 보기 위해서 그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반드시 뭐야 되면 커야 되는 거죠. 클 때. 그래서 클 때는 전부를 주택을 보는 것이고 오히려 얘가 작거나 작다 그러면 이때는 뭐만 주택만 주택을 보는 거고 주택의 면적을 주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 여러분 역시 겸용주택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뭐였냐면 혼인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1세대가 몇 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2주택이 되었다. 그럼 이때 얘 2주택은 투기도 아니다.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는 1주택을 인정해 줄게요. 그죠? 이때 1주택을 인정을 받기 전 혼인한 날, 즉 몇 주택이 됐나? 2주택이 됐나? 자, 혼인은 몇 년이죠? 그렇죠? 5년이죠. 5년은 반드시 이때는 남자 거 여자 거 구분하지 않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먼저 양도한 주택을 우리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와 똑같은 개념이 바로 뭐죠, 여러분? 그렇죠? 노부모 동거봉양이죠. 노부모 동거봉양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노부모 동거봉양. 여기서 노부모는 몇 살, 여러분? 그렇죠? 60세 이상이죠.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2주택이 되었다. 이때는 시간 몇 년죠, 여러분? 그렇죠? 이때는 10년을 주는 거죠, 여러분. 10년 이내다 하는 거 같이 여러분 구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재는 등기된 주택.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지방주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방주택. 그래서 등기가 됐다는 것은 미등기 양도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뭐죠? 취약 또는 근무상, 질병의 치료죠. 자, 이러한 세 가지 사유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이거 말고도 등기된 일반 주택을 각각 국내 한 개씩 소유하니까 몇 주택자가 되죠, 여러분? 2주택자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2주택은 이러한 취약이나 근무상 또는 질병의 치료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취득이니까 그러한 사유가 어떻게 되면 해소된 날부터 여기는 몇 년이죠, 여러분? 그렇죠? 3년 이내죠. 어떤 거 여러분? 반드시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오면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처분하라 여러분? 일반 주택을 반드시 먼저 처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1주택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번부터 가죠. 5번. 건설 임대주택이죠.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공공 건설 임대주택 또는 우리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여기서 뭐 들어갔다 여러분? 임차 들어갔다가 분양을 받아서 취득해서 보유하다 지금 뭐였다 여러분?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해당 건설 임대주택이 어떤 날 이러면 그쵸 임차일이죠. 여러분 우리 먼저 임차 들어갔으니까 임대주택이잖아. 그래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 중 이 세대 전원이 뭐한 기간이 그렇죠. 여기는 임대주택에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보유가 아니라 여기 뭐 여러분 거주한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주한 기간이 자 우리 최소 임대 기간이 몇냐 여러분 5년 이상이라면 이때 그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묻지 않고 뭐 해준다 여러분 비과세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자, 해외 이주법상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거죠. 우리나라 떠난 거죠. 그럼 이때 출국할 때에 몇 주택이고 여러분 1주택이고 출국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여러분 여기는 2년이죠. 여러분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는 이때는 2년의 양도 때는 이때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가죠. 대금을 청산 날, 이날이 바로 우리 원칙적인 양도일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분명하지 않다.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면 등기를 했다. 그럼 우리는 언제죠, 여러분? 그쵸? 이때는 등기 접수일이죠. 등기 접수일에 바로 양도 또는 취득한 걸 보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우리 시간적 기준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예제로.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거라고 보라 여러분? 증여 받은 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9번이죠,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기 처분으로 인한 우리 취득한 토지 취득 시는 언제냐죠, 여러분. 그러면 환기 처분을 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언제죠, 여러분? 바로 환기 전 토지 취득이죠. 환기 전 우리 종전 토지죠, 여러분. 그날에 취득한 날이다. 그래서 환기 전 토지 취득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기 처분에서 증안지나 감안지가 나면 그때는 우리 환기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지만 그 증안지 감안지가 없을 때 환기 처분은 여러분 언제다? 환기 전 토지 취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국내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반드시 뭐야 되죠? 양도소득은 따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분류과세죠, 여러분? 분류과세. 네, 그래서 10번은 우리 분류과세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서 자, 매일 정리 노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